ESS라는 커다란 타이틀 안에서. 그래서 LFP라고 하는 LFP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에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겠죠. 대신에 뭐 CATL에 들어가는 건 괜찮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리스크가 있겠죠. 그러면 LFP에도 들어가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도 들어가는 공통된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벤더에 투자하는 게 보다 리스크가 적겠죠.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즐거웠던 연휴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일상으로 좀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자,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식시장이 시작이 될 때 어떤 테마가 좀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을지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LG 엔솔이 나트륨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굉장히 저렴하죠. 이 나트륨 배터리 100조 잭팟을 잡기 위한 그리고 인터 배터리에서 ESS 배터리를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주식 LG 에너지 솔루션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오늘 대박주로 가지고 왔는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 LG 엔솔의 나트륨 배터리 이야기까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나트륨 배터리를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시장의 안정세가 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간밤은 아니고요. 주말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달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370원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대만 달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대만 달러가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좀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분석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미국 달러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자, 다른 나라의 통화들이 전체적으로 낮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대만의 통화가 먼저 정상 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자, 대만뿐이 아니라 가령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관세에 긍정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다른 나라의 통화를 비교하는 이런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의 가치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여전히 미국 달러에는 뭐가 끼어져 있다? 거품이 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있을 거고요. 유럽도 있을 거고요. 그럼 유로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달러의 가치는. 왜? 이제는 늘상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금리 인하의 시기로 접어들었고, 더군다나 미국이 관세 리스크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미국 성장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이 환율이 안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계엄령이다 뭐다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원화만 가치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 통화들의 가치도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점차 달러의 가치는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증시의 하락도 동반 될 것이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다시 한번 AI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제가 굉장히 또 존경을 했었던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가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실적이 못 나온 게 아니거든요. 향후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달러 가치 떨어질 거니까 결국은 나스닥이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갖다가 넣어놔야 돼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달러로 나스닥이 산다. 근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미증시를 구매하기가 분명히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러의 하락분보다 기업이 성장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마진이 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기술주에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먼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더군다나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중국 쪽의 입장도 난처해집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과 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위안화를 굉장히 많이 찍어냈어요. 2025년 1분기에 거의 통화량을 2배를 넘게 찍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화의 가치를 일부러 낮추면서 내수를 부양을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높아진 달러,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어서 달러에 비싸게 팔았거든요. 뭐 멕시코나 캐나다 이런 쪽을 이용해서 우회해서 굉장히 싸게 만들고 비싸게 팔았습니다. 물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싸죠. 우리가 동남아 가서 쓸 때 우리는 그냥 5,000원, 10,000원을 써도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받아들이잖아요. 땡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이제 중국에서 썼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러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찍어낸 돈 이거를 가지고 지금 내수 부양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외국 쪽에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난처해졌다라는 거죠. 미국도 힘들고 중국도 힘듭니다. 서로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왔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나마 관세 전쟁이 완화되는 시나리오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에 무역 협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요 단계가 지금 굉장히 분수령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어 시나리오가 있고요. 요거는 불 시나리오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협의가 요번에 잘 돼줘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안정세에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일단 달러가 떨어졌는데 위안화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안화를 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자, 더군다나 지금 이런 상황이면 미국 수출 생산 부진으로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납작 엎드려야 되는 상황. 그러면 트럼프가 이걸 알고 중국 쪽에 강력한 보복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더 빠질 것이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환차익 때문에라도 분명히 좀 매도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중장기적인 흐름의 종목을 좀 저점에서 잡아간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좀 짧게 볼 수 있는 지금의 화두에 있는 지금 주도 섹터를 좀 체크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시간은 좀 더 필요하겠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인터 배터리가 이제 7일부터 열리게 좀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열리는 이 인터 배터리에서 나트륨 배터리 ESS 사업 쪽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용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오늘의 본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 ESS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7일부터 이제 9일까지 인터 배터리 유럽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ESS 시장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쪽 배터리에 관련된 관심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유럽은 중국에 이어 2위 규모의 전기차 시장이자 ESS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ESS와 나트륨 배터리가 무슨 관계냐라고 한다면 ESS가 뭡니까? 바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거든요. 자,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고출력의 배터리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배터리를 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는 소금으로 만든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게 되면 165에서 180W시가 이제 LFP 배터리에서 나오는데 그 사이 정도인 나트륨 배터리가 175W시가 나온다. 자, 근데 문제는 소재 가격이 13,000원인데 270원밖에 되지가 않아요. 거의 50분의 1이거든요. 자, 요걸 CATL에서 나트륨 배터리가 1세대 때는 못 쓸 정도였는데 이제는 2세대 배터리를 공개를 하면서 이제는 LFP 정도는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LFP 배터리 정도 수준이 나오는 나트륨 배터리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양산에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정말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예요.
나트륨 배터리가 LFP 배터리를 대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가성비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근데 아직은요. 어쨌든 나트륨 배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되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만 이 LFP 배터리의 데이터는 굉장히 옛날의 데이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정도의 LFP 배터리의 출력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ESS라고 하는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라고 하는 결국은 에너지의 양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요 정도 나트륨 배터리면 결국은 그냥 가정용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출력이 나와줄 거예요. 고출력이 나와주면 그때는 완전하게 LFP 리튬을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ESS라는 그 에너지 저장량을 충족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하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내지는 뭐 유럽 쪽에 전력 관련된 부분들 발전소에서 원전에서 만들면 뭐합니까?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죠. 그 저장하는 시스템의 출력을 감당할 양은 아직은 안 된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배터리다 라고 좀 보는 게 맞겠고 ESS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는 ESS라는 커다란 배터리 안에 아직까지는 LFP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AI 시대를 겨냥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트륨 배터리보다는 나트륨 배터리는 약간 친환경 쪽에 가깝고요. 고출력의 하이엔드 LFP 배터리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요거를 좀 더 고출력으로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 연구들을 실제로 뭐 LNF나 에코프로 BM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미래 시대로 갈수록 데이터의 양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그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자, CAT를 발표한 나트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또한 LFP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결국은 ESS 시장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공산이 크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지금 당장 대안이 되진 않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갈 정도의 수준 당연히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정도의 수준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ESS 장치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 형식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원주택에 이런 거 하나 깔아놓으면 전력값, 전기값 우리나라가 제일 싸요. 외국은 되게 비쌉니다. 굉장히 싼 ESS 배터리 태양광 깔아놓고 에너지 저장해서 자급자족하는 시스템 요건 외국에서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정도는 지금 당장 CATL이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나트륨 배터리의 양산 시점을 2030년으로 잡고 연구 개발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도 2030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세대 정도는 동일하게 나왔었어요. 저출력은. 근데 CATL이 2세대를 되게 빨리 낸 거예요. 근데 2세대가 막상 까고 보면 가정용은 대체할 정도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상용화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TL이 낸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시장 점유를 미리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공격을 받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가정에 CATL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유럽 전역에 CATL 배터리가 깔리게 되면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핸드폰을 뭐 삼성 거를 쓰면 그거에 맞는 버즈, 이어폰도 삼성 거를 쓰게 되고 갤럭시 링도 이제 삼성 거를 쓰게 되고 이런 느낌인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맨 처음에 스마트폰을 공급을 할 때 애플 아이폰 3를 공급하고 나서 여기에 맞는 호환되는 에어팟을 냈고요. 여기에 맞는 이제 맥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CATL도 마찬가지로 먼저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의도가 큰 거지 여기서 당장 뭐 돈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다?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30년에는 지금 어쨌든 업계들의 목표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ESS를 가지고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지 뭐 CATL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무너지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처럼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제가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결국은 ESS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좀 시기에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장 성장세를 좀 보게 되면요.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2029년과 31년 사이 요 구간입니다. 왜? 이때부터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3세대 LG 에너지 솔루션과 CATL이 일단 예측하고 있는 3세대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용 가능한 배터리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의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투자를 한다든지, 근데 그러기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LFP를 활용한 ESS, 중국발 관세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ESS, 요거를 어디서 한다? 유럽 인터배터리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사업 쪽에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SS라는 커다란 타이틀 안에서, 그래서 LFP라고 하는 LFP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에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겠죠. 대신에 CATL에 들어가는 건 괜찮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리스크가 있겠죠. 그러면 LFP에도 들어가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도 들어가는 공통된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벤더에 투자하는 게 보다 리스크가 적겠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 그래서 결국 이제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된다 했을 때 조만간 좀 큰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서 들고 왔고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방 참여 방법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 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신성 ST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움직임은 덜합니다만 제가 공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트는 메이드가 되어 있는데 터져줘야 되거든요. 터지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다. 자, 근데 신성 ST는 지금 재료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신성 ST는 뭘 하냐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는 업체고요. 자,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FP라든지 내지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근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아직 뭐 공개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ESS 쪽에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ESS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모듈 케이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 ST 상품을 좀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30%가 넘는 매출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건 신성 ST가 아니고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성 델타테크로 간 거고요. 요렇게가 이제 신성 델타테크로 간 거고요. 자, 여기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30% 납품하고 있었던 요 사업 분야가 떨어져서 나온 게 바로 신성 ST예요. 그래서 신성 ST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ESS 그리고 전기차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ESS 쪽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다. 자, 신성 ST를 가지고 온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신성 ST는 미국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ST의 최대 고객사라고 돼 있죠. 자, 미국 쪽 공장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ESS 시장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내용들만 봤을 때도 25%의 관세다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일부 면제를 시켜주겠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국산 ESS를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에 면세를 해줬거든요. 자, 그럼 ESS 배터리 만드는 그 부품 여기에도 면세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성 ST가 상장 이후에 상장을 하고 나면 돈을 쓰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 북미 공장을 만드는 데 썼어요. 그래서 북미 공장을 되게 일찍 진출한 2차전지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내지는 ESS, LFP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때 LG엔솔 미국의 공장 있죠. 신성 ST의 부품을 미국에서 따서 공급받아서 만들게 되면 관세 면제의 퍼즐이 돼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성 ST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흑자 내는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결국은 LFP 쪽에 잘 팔리는 배터리 위주의 사업을 했던 게 신성 ST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분야를 이제 LG 엔솔 쪽에도 접목을 시키게 되면 분명히 신성 ST도 하나의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고, 자, 예상되는 경로로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를 만들어서 이제 한화 쪽에다가 납품할 것을 좀 보여지고요. 한화 큐셀의 미국 쪽의 태양광 이런 루트가 될 것이고, 자, 현대차와 함께는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내지는 그냥 말 그대로 LFP를 만들어서 현대차의 저가형 전기차에 공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신성 ST의 부품, 소부장 이런 것들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중국 관세 반사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게 하는 이 하나의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신성 ST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까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라인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절대 깨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요 라인입니다. 3만원까지.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요 32,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하방으로 10%가 열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방으로 한 7% 정도만 열어놓고 우리가 그 다음 상승을 본다라고 한다면 최소 우리가 요 라인 이상이다라고 보거든요. 전고점이니까. 자, 37,000원입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상방으로 20%는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자, 요게 1차 목표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을 보여줬을 때 전고를 뚫어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에 들어가겠죠. 자, 그럼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요. 요 라인이 될 겁니다. 요 라인을 1차 목표가로 두고 여기서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라인을 뚫어주느냐. 자,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목표가도 요 사이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1차 목표가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라인을 뚫어주게 되면 그 다음 전고점인 요 라인, 요게 바로 우리의 2차 목표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요 라인의 박스권을 지켜주고 있는 요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과 크게 다를 건 없겠습니다만 목표가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저항가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 초반대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땐 어디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라인까지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항이 나올 유력할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한번 차익 실현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제가 공부방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코멘트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부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좀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목표가가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실 바쁘잖아요. 뭐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만 바쁘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일이 계속해서 주식장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항 구간입니다 라고 한다면 잠깐 시간 내서 매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게 싫다면 어디를 봐야 되지? 그럼 종가 때 한번 싹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신성 ST를 그냥 그런 종목이 있구나 라고 한다면 사실 괜찮은데, 매매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들어오셔라. 왜냐면 이거 말씀드렸다가 혼자 알아서 매매하다가 이렇게 안 됐잖아요 라고 하시면 사실 저만 욕먹거든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아서 만들어 놓은 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흐름과 내일의 흐름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간으로 바뀌는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는 방이 이제 요 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신성 ST 관련해서도 이제 나오는 뉴스라든지 내지는 차트적인 흐름, 중요한 시점이 온다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참여 방법은 010-7624-5432번으로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댓글에 바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댓글 영상 하단에 들어오는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댓글창 쭉 내려보시면 여기 들어오는 링크 있을 거예요. 요거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2번 방입니다. 그래서 2번 방에 좀
빨리 지금 들어오실 분들 위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방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고 1번 방에서 찾아뵙는 쪽으로 1번 방엔 말씀드린 대로 뭐 추천주라든지 레포트라든지 그 외 정보들 굉장히 좀 다치적으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는 꼭 들어오셔라. 그래서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고 요 2번 방에 당장 내일부터 좀 적용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쉬었죠? 많으신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화이팅해서 우리 3일만 평일 지나고 나면 또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적응하셔서 다시 한번 일상으로 잘 복귀하시고 우리 또 건강하고 화이팅하게 활기차게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